Ready, go! 자, 저번 시간에 보자. 원소들이 이제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 나오는 원리까지 했었고요. 보자. 간단하게만 복습하고 그다음 오늘 진도 나갈게요. 자, 원소들, 원자들이 있어요. 원자가 있어요. 가운데 뭐 있어요? 원자 핵이 있어요. 그리고 주위에 이제 전자들이 돌아다니는데, 전자들이 돌아다니는 껍질이 있죠. 전자 껍질. 통합과학에서 배웠어요.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네 번째 껍질, 이렇게 껍질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통합과학에서 이런 거 배웠었어. 너네 전자가 안쪽에 있는 전자하고 바깥쪽에 있는 전자 중에 누가 에너지가 더 크다 그랬죠? 바깥쪽으로 갈수록 전자들의 에너지가 커진다 그랬고, 안쪽의 에너지가 어때? 작다 그랬어. 자, 그러면 저번에 스펙트럼, 원소들의 스펙트럼 찍으면 선 스펙트럼 나오잖아. 방출선 스펙트럼 나오는 원리까지 했었는데, 전자가 만약에 여기 있었어. 첫 번째 껍질에. 근데 외부에서 에너지를 받으면, 에너지를 흡수하면은 에너지가 커질 거 아니야? 그럼 에너지 큰 궤도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그랬죠? 맞아요? 올라가는 거를 또는 움직이는 거를 전자가 전이한다 그랬고, 그럼 올라가 있을 때는 에너지가 크니까, 에너지 큰 게 안정하니 불안정하니? 에너지 커지면 커질수록 불안정해져요. 에너지가 작아야지 안정해요. 그럼 이 전자 껍질 중에 첫 번째 껍질이 에너지가 제일 작지. 에너지가 제일 작아서 가장 안정한 상태를 무슨 상태라고 그러냐면은 거기까지 얘기했지. 바닥 상태라고 했지. 그리고 이 바닥 상태가 아닌 상태들은 에너지가 큰 무슨 상태? 들뜬 상태. 됐나요? 그러면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하면은 바닥 상태에서 들뜬 상태로 전자가 전이해요. 그럼 얘가 봐봐, 안정한 상태에서 불안정한 상태로 바뀌지? 그러면 지가 다시 안정해지려고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럼 내려올 때는 에너지 큰 데서 작은 쪽으로 바뀌니까 에너지가 어떻게 될까? 방출되죠. 이 방출되는 게 빛의 형태로 나와서 스펙트럼을 찍히는 거지. 그치? 흡수될 때는 스펙트럼 안 나와요? 흡수될 때도 돼요.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기도 해요. 일반적으로 원소들의 스펙트럼 찍을 때는 이 방출 스펙트럼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 스펙트럼으로 나오죠. 근데 잘 보세요. 두 번째 껍질에서 내려올 때 방출되는 에너지하고, 예를 들어서 세 번째 껍질에서 만약에 전자가 이렇게 내려올 때 방출되는 에너지 중에 빨간 거하고 노란 거 중에 누가 에너지가 더 크겠니? 노란 게 더 크죠. 이게 차이가 많이 나잖아, 그치? 그래서 스펙트럼 찍힐 때 이렇게 찍히는 거야. 여기다 볼까? 니네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을 뭐라 그래? 가시광선이라 그랬지? 네. 가시광선에 보면은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가시광선 요 오른쪽에, 빨간색 오른쪽에 빛은 적외선이야. 왜 이름이 적외선일까? 빨간색 적색의 바깥쪽에 있는 거야. 네? 그러면 이쪽에 있는 빛은 뭐냐면은 보라색을 너는 자색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자색의 바깥쪽에 있다고 해서 자외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근데 에너지는 누가 더 크냐면, 이 빛들도 파동이기 때문에 진동을 하는데, 이쪽 적외선 빨간색 쪽이 진동을 조금 해요. 그리고 보라색 쪽 자외선 쪽으로 가면 갈수록 진동을 많이 해요.
그럼 누가 에너지가 더 커 보이니? 아직. 이쪽에 에너지가 커요. 이쪽에 에너지가 작고. 그래서 에너지는 나중에 물리 같은 데서 배울 텐데 진동수에 비례하거든? 그래서 진동을 많이 할수록 에너지가 커져. 근데 요 마루에서 마루까지 거리를 파장이라고 그러는데 에너지가 큰 놈은 파장은 짧아요. 응? 파장은 람다라고 쓰고 얘는 파장은 짧아요. 얘는 파장이 마루에서 마루까지 길어요. 지금 저거 한자 어예요? 한자예요? 큰 대자. 알지 밑에 거. 뭐 이거? 이거 람다. 이렇게. 이거 무슨 문자라고 그러지? 기울어. 이거 그리스어라 그러나? 아랍 문자라고 그러나? 아무튼 람다라고 읽어줍니다. 람다. 파장 쓸 때 이 문자를 많이 써요. 헐. 그래서 봐. 가시광선 중에서는 보라색 쪽이 에너지가 크고 진동을 많이 해. 그럼 마루에서 마루 파장은 짧아요. 응? 그리고 가시광선보다 자외선이 더 에너지 크고. 근데 자외선은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적외선도 눈에 안 보이죠. 그래서 얘네를 제외하고 가시광선 중에서 찍힌다고 했을 때 좀 이따 원리는 자세하게 할 텐데 원래 첫 번째 껍질로 올 때는 자외선을 찍히는데 일단 그러면은 에너지가 적게 방출되는 거랑 많이 방출되는 것 중에 에너지 적게 방출되는 거는 이쪽에 찍힌다는 얘기야. 네? 그 다음에 떨어진 그러니까 전이한 차이가 커서 에너지가 큰 거는 어느 쪽이에요? 이쪽에 찍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선스펙트럼이 찍혀. 이게 대강의 원리고. 근데 조금 이따 이거 자세하게 해줄게요. 원래 저기 에너지 흡수예요? 아니 얘. 얘가 없어. 얘가 좋아져 깜짝이야. 방출이고. 그래서 좀 이따 자세하게 얘기해 줄 건데 원래 첫 번째 껍질로 전자가 전이할 때는 에너지가 가장 커서 자외선 쪽이 찍혀요. 그건 나중에 얘기해 줄게. 네. 자, 그때 자 보호의 원자 모형 그래가지고 보호의 살아있습니다. 사람이 있겠지. 원자 모형이라 그래서 보호라는 사람이 전자 껍질이라는 개념을 알아냈어요. 그럼 여기다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잘 봐. 자, 원자 여기 있어요.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뭐 네 번째 껍질, 이렇게 해서 무한대까지 가요. 선생님, 이거 지금 그리다 보면은 대강 그린 것 같지만 이 사이가 자꾸 어떻게 보죠? 좁아져요. 좁아져요. 갈수록 좁아지거든? 한번 보자. 진짜요? 보자. 보호라는 사람이 원자 모형을 얘기할 때 전자들이 움직여 다니는 궤도, 전자 껍질이라는 거, 이런 개념을 알아냈고요. 전자 껍질마다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네. 그래서 이 전자 껍질을 그냥 에너지 준이라고도 얘기해요. 에너지 순서. 자, 그때 첫 번째 껍질의 이름을 알파벳으로 K 껍질이라고 해요. K. 알파벳 순서 들어가면 K 다음에 뭐니? L, M, N 이렇게 나가요. 껍질 이름이. 왜 K부터 시작했는지 아니? A부터 안 하고. 네? 혹시나 이 사람이 선이 K로 시작하나? 아니야. 오성. 성이? 혹시 이 사람이 앞에 또 뭐 더 나중에 발견되지 않을까 해서 중간 거부터 시작을 했대요. 갈게요. 그렇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무튼 K부터 시작해요. K, L, M. 그리고 해보세요. 이게 첫 번째 껍질이지? 첫 번째 껍질에 번호를 매겨놨는데 넘버를 매겨놨는데 요 N을 뭐라 그러냐면 주양자수라고 해요. 또는 양자수라고도 하고 그럼 두 번째 껍질은 주양자수 2, 세 번째는 주양자수 3, 네 번째는 주양자수 4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됐니? 잘 봐. 잘 봐. 그리고 이 껍질에 전자가 있을 때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껍질마다 n 제곱분의 1312 정도의 에너지를 갖고 있고요. 단위는 뭐 킬로줄 퍼 모인가 그럴 거예요. 네. 킬로줄이 킬로라는 게 1000이고
줄 알죠? 에너지 단위. 줄이고 퍼몰. 몰 배웠지? 1몰 입자 묶어놓은 거 그치? 1몰당 이만큼 킬로줄의 에너지를 갖고 있다. 뭐 그런 의미인데 단위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 거기다 물어보자. 앞에 마이너스 있어요. 헐. 그럼 이 식이 뭐냐면 첫 번째 껍질이 여기에 전자가 있을 때 갖는 에너지는 마이너스 주행자 수가 얼마야? 1, 1이잖아. 1 대입시키면 1제곱분의 뭐야? 2, 3, 1, 3, 1, 2. 요 정도. 네? 어차피 요거는 상수니까 그냥 책마다 약간 나는데 K라고 쓰기도 해요. 상수로.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있을 때 갖는 에너지는 마이너스 2제곱분의 뭐야? 2, 3, 세 번째는 3제곱분의 1, 3, 2, 4제곱분의 1, 3, 1, 2. 그러면 바깥쪽으로 갈수록 지금 에너지가 커지니 작아지? 작아져요. 원래 왜 작아져? 야 분모가 커지니까 값은 작아져야 되지, 그치? 아, 근데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돼? 맞아요. 커지는 거지. 야 마이너스 3이 크니 마이너스 1이 크니? 마이너스 1이 큰 거지. 응. 그래서 요 값은 절대값은 작아지지만 앞에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커지는 거야. 그래서 바깥으로 갔어.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에너지가 자꾸 커져요. 안쪽이 작아지. 그리고 요 껍질 사이의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만약에 전자가 이 두 번째 껍질에 있던 게 첫 번째 껍질로 전이했대요. 그럼 에너지가 어떻게 돼? 방출되죠? 이 방출되는 에너지는 어떻게 해주면 돼? 큰 거에서 어떻게 하면 돼? 이거 빼요.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주면 이 차이가 나오겠지, 그치? 네? 그러면 두 번째 주양자수 2번 껍질의 에너지에서 주양자수 1번 kop질의 에너지를 빼주면 되는 거지. 윤수야, 많이 올리냐? 좀만 더 봐. 그럼 얼마야? 2번 껍질은 마이너스 2제곱분의 1, 3, 1, 2고, 그치? 빼기. 첫 번째 껍질은 마이너스 1제곱분의 뭐야? 1, 3, 1, 2 이렇게 되지? 이만큼의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얘기지. 이게 왜 흡수는요? 아, 흡수도 마찬가지죠. 흡수도 빼주면 얼마 값이 나오잖아, 그치? 그만큼의 에너지를 이렇게 올라갈 때 흡수하겠지. 네? 빼주면 되네요.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만큼이 차이가 나잖아. 아니. 네. 자, 그런데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껍질 사이의 에너지 간격이 어떠냐면 가장 커요. 네? 이 간격이. 그 다음부터는 에너지 간격이 자꾸 어떻게 되냐면 줄어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분모가 지금 1의 제곱, 1, 2의 제곱, 4, 3의 제곱, 9 이렇게 올라가지. 분모가 제곱으로 올라가지. 그치? 그럼 그 차이는 갈수록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 그린 게 대충 그린 게 아니고 에너지 간격이 가면 갈수록 점점 줄어든다. 네? 됐어요? 얘가 이해됐니? 자,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에 다 설명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77쪽의 밑에 것만 하고 잠깐 샷도 할게요. 니들 막 졸려하는 거 같더라고. 뭐가 아싸야 수업을 더 해야 되는 자, 77쪽의 밑에 거. 나머지는 다 설명했어? 머리 아파. 수업 시간에 보면은 희성만 말하라고 은수하고 준수. 왜 니네 왜 말? 집에 와서 선생님이 저 동영상 편집하려고 한번 보면은 편집을 잘 안 하지만 희성 목소리밖에 없어. 아, 저 그래가지고 쌤이 올린 거 잘 안 봐요. 제 목소리 들릴까봐. 야, 대답하는 건 좋은데 이상한 자꾸 말을 하지 마요. 자, 보자. 그래요. 이사가 성격이 좋아서 그래. 자, 보자. 자, 여기 보세요. 수소의 스펙트럼 계열 그래가지고
내로의 스펙트럼 계열. 보호라는 사람이 보호라는 사람이 아까쯤에 전자껍질 이 에너지 중위를 발견해서 원자 모형을 제시를 했는데 뭐 가지고 연구를 했냐면 수소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네? 수소는 전자 몇 개니? 한 개죠. 걔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자 여기다 다시 한번 그릴게 봐봐. 자 여기 원자핵이 있다고 하자. 그리고 이번에 옆으로 그릴게 좀 이해하기 쉽게. 이 첫 번째 껍질 응? 주양자수 몇 번? 1번. 여기다 쓸까? 껍질 이름은 K 껍질. 근데 주양자수가 뭐예요? 아 껍질에 번호 매기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돼. 되게 쉬워.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 주양자수 2번 L 껍질 그치? 세 번째 껍질 주양자수 3번 네 번째 껍질 주양자수 4번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가요. 두 번째도 겹치겠네. 네, 이렇게 가요. 자 그때 전자들이 들떠 있다가 전자가 전이할 때 낮은 에너지 준위로 내려올 때 잘 봐. 두 번째 껍질 이상에 있던 전자가 첫 번째로 만약에 이렇게 내려온다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이 간격이 가장 넓죠. 그럼 에너지가 가장 크게 방출이 돼요. 그럼 아까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중에 에너지 가장 큰 게 누구였어? 자외선이었지? 네, 그래서 여기다 쓰면은 두 번째 이상 껍질에서 첫 번째 껍질로 전자가 전이할 때는 에너지가 가장 크게 방출되는데 무슨 형태? 자외선의 형태로 방출이 돼요. 요게 또 이름이 있어. 옛날에 라이먼이라는 사람이 이걸 좀 알아냈다 그래서 이런 라이먼 계열이라고 해요. 요것도 알고 있어야 돼. 짜증나게 이름을. 자외선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상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전자가 이렇게 내려올 때 방출되는 에너지는 지금 자외선보다는 약하겠지, 그치? 그럼 자외선보다 약한 게 뭐야? 누구야? 적외선이잖아, 적외선. 네? 아, 적외선이잖아. 가시광선이잖아. 네. 그래서 가시광선 형태로 빛이 방출이 돼요. 요거는 옛날에 발머라는 사람이 알아냈다 해서 발머계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상 껍질에서 세 번째로 전자가 전이해요. 네? 네 번째 이상에서 세 번째 껍질로 전자가 전이할 때 이게 에너지가 제일 적겠지, 그치? 에너지 적은 거니까 적외선의 형태로 방출이 된대요. 이거는 핫센계야. 핫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볼 수 있겠니? 그러면 선생님 문제 한번 내볼게. 봐봐. 요게 1번, 요게 2번, 요게 3번, 4번, 5번 전자가 이렇게 전이했다고 해보자. 그럼 다 내려오는 거니까 에너지가 방출되겠죠? 스펙트럼을 찍었대요. 찍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가시광선 영역이라고 하자. 그리고 여기가 적외선 영역이라고 하고 여기는 자외선 영역이라고 하자. 자외선하고 적외선 중에 누가 에너지가 커? 얘가 에너지가 크고 얘가 에너지가 작다 그랬어. 근데 시험에는 파장으로도 잘 나와요. 파장은 얘는 짧은 거고 얘는 어떤 거야? 파장이 긴 거지, 그치? 됐어요? 그리고 가시광선 중에 이쪽이 빨간색일까 보라색일까? 빨간색이죠. 에너지 작은 거 적색. 에너지 큰 게 이쪽이 보라색이지. 됐어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스펙트럼이 찍혔는데 그냥 다 노란색으로 할게요. 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뭐 이렇게 찍혔대. 1번은 어디에 찍혔을까? 저기 자외선 중에서 오른쪽. 첫 번째 껍질로 전자가 전이했으니까 자외선에 찍혔겠지. 근데 1번하고 2번 중에 누가 에너지가 커요? 2번이 크니까 2번이 여기 찍혔다는 거야. 네?
그 다음에 에너지 큰 게 누구야? 1번이 여기 찍혔다는 얘기. 이해됐니?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로 낸 전자가 전이하는 게 3, 4번인데 누가 에너지가 커요? 4번. 4번이 에너지가 크니까 여기, 3번이 여기. 그치? 네. 그리고 5번은 적외선의 형태니까 여기. 이렇게 찍혀서 나오겠지.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그래서 오늘 배운 거 어떻게 보면 어려워 보이지만 막 식 같은 거 있어서 어려워 보이지만 원리만 알면 크게 어렵진 않아요. 네? 네. 조금만 쉬었다가 그 뒤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안 졸리거나 그러면은 뒤에 있는 문제 좀 풀고 있어봐. 졸리면 좀 쉬고. 자, 됐어요? 자, 그 다음 거 이제 한번 볼게요. 됐나요? 대답도 안 해, 이제? 아까 말하지 말라 그랬더니 대답도 안 해요? 다 했어요? 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요. 오 모형의 한계라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봤는데 이 아저씨 큰 실수하셨네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보자니 얘네 보어라는 사람이 수소를 가지고 전자 껍질 에너지 균일을 알아냈다 그랬잖아. 근데 어떻게 알아냈냐면 그 원자들 원소들의 선 스펙트럼을 찍어봤더니 몇 개의 띠가 이렇게 나타나는 걸로 봐서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걸로 봐서 에너지 궤도가 있겠구나 그렇게 알아낸 거거든. 응? 써줄게. 고 원자 모형.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 보어라는 사람은 수소라는 원자를 가지고 선 스펙트럼을 찍어봤더니 이렇게 몇 개의 방출선이 막 나타나더래. 그래서 이 원자 안에는 전자들이 움직여 다니는 무슨 에너지 궤도가 있을 것이다. 응? 그렇게 해서 전자 껍질, 에너지 중위를 알아냈는데 나중에 이제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한 개 선 안에 또 자세하게 봤더니 미세하게 또 선들이 또 나타나더래. 그러면 이 선은 간단히 생각했을 때 전자들이 움직여 다니는 전자 껍질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에너지 준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러면 이 선 안에 또 미세하게 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껍질 안에 또 전자들이 돌아다니는 무슨 궤도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궤도가 또 있는데 간단히 넣으니까 이해하기 쉽게 이걸 오비탈이라고 해요. 오비탈의 원래 뜻은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인데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을 오비탈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거야. 근데 너네가 쉽게 생각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하면 똑같은 얘기긴 하지만 윤수야? 다시 한번 얘기하면 선 스펙트럼 수소를 가지고 보어라는 사람이 전자가 돌아다니는 전자 껍질 에너지 준위를 알아냈는데 요 선 안에 또 미세하게 또 선들이 또 있더래. 그래서 껍질 안에 또 전자들이 돌아다니는 무슨 공간이 있겠구나. 그러면서 오비탈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자, 그 중에서 오늘은 간단하게만 좀 알아볼 건데 오비탈의 종류가 S 오비탈, P 오비탈, D 오비탈, F 오비탈 이렇게 가는데 이름이 이렇게 가요. 자, 그런데 시간이 오늘 애매하니까 꼭 외워야 될 거를 먼저 가르쳐주고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줄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첫 번째 껍질이 주양자수 몇 번? 1번. 두 번째 껍질이 2번. 세 번째 껍질이 3번. 네 번째 껍질이 4번. 이렇게 같이 주양자수가, 그치? 근데 수소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껍질에
S5비탈이라는 걸 가져요. 네? 그러니까 요 앞에 1이라고 큰 숫자 써 있는 거는 이건 주 양자수를 얘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 껍질에는 S5비탈하고 P5비탈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껍질에는 S5비탈, P5비탈, D5비탈이라는 게 있고, 네 번째 껍질에는 S, 가는 거예요. P, D, F 이렇게 증가해요. 응? 미리 간단하게 얘기해주면 S5비탈은 뭐냐면 이렇게 원자핵이 있으면요, 첫 번째 껍질이 있지. 이렇게 동그란 공간 안에 전자들이 막 돌아다녀. 이 공간 안에. 이게 둥근 모양의 공간을 S5비탈이라고 해요. 둥근 모양의 공간. 그래서 오비탈의 원래 뜻은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을 이렇게 찍어놓은 거야. 확률이야, 확률. 근데 모양이 동그랗다고 이게 S. 그 다음에 P5비탈은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두 번째 껍질부터 있어요. 첫 번째 껍질 없어. 두 번째 껍질부터 있는데 두 번째 껍질을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아령 모양의 무슨 공간이 있어요. 이런 아령 모양의 공간에 전자가 또 두 놈이 막 돌아다녀요. 그 P5비탈. 그 다음에 D5비탈하고 F5비탈은 모양이 되게 여러 가지야. 그래서 고등학교 때 배우질 않아요. 잘 다행이다. 네. 그래서 너네가 고등학교 때 알아둬야 될 거는 S5비탈하고 P5비탈의 모양이나 특징만 알아두면 되고, DF는 대학교 때 전공 과목에 만약에 화학을 배우면 알아야 안 해야지. 그때랑 좀 나오는데, 미리 알아두면 잘 보세요. 한 개 5비탈 안에는 전자가 두 개씩 다닐 수가 있어요. 두 개씩? 두 개씩 돌아다니는데,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는 S5비탈밖에 없는데, 여기에 전자가 두 놈이 돌아다닌다 그래서 위에다 2를 써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에는 동그란 공간, S5비탈에 전자 두 놈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이 아령 모양의 공간이 있는데, 여기서 전자가 6개가 돌아다니는데, 왜 6개냐면은, 이게 X방향으로 아령 모양 공간이 있고요. 그러니까 Y방향으로 또 아령 모양의 공간이 있고, Z축 방향으로, 그 입체니까. 원자가 입체지, 그치? 그래서 X방향, Y방향, Z방향 두 개에서 6개가 돌아다녀요. 네? 그럼 얘는 2개 돌아다니고, 6개 돌아다니고, 얘는 그럼 몇 개 돌아다니냐면은, S5비탈은 동그란 거 한 가지지. P5비탈은 PX, PI, PZ 3개야. 그럼 얘는 5가지예요. 5가지니까 2개씩 돌아다니면 10개 들어가요. 뭐 이런 식으로 가. 어? 아니,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할 거야.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대충만 알아두세요. 네? 근데 수소는 첫 번째 껍질에 이 전자보다 두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들의 에너지가 크지. 세 번째 껍질은 당연히 크고요. 네 번째 껍질은 당연히 또 더 커요. 에너지가. 네? 근데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들은 S5비탈에 있거나 P5비탈에 있거나 에너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수소를 빼고 수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원소들은 순서가 이렇게 돼요. 첫 번째 껍질에 S5비탈, 두 번째 껍질에 S5비탈, P5비탈, 개수는 안 쓸게. 개수야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껍질에 S, P, D, 네 번째 껍질에 한 개씩 늘어나요. P, D, F 뭐 이렇게 가는데 수소를 제외하고는 에너지 순서가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수소는 어떻게 돼요? 수소는 같은 껍질의 에너지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만 예를 들어줄게. 봐봐. 산소가 있어요. 산소가 원자로는 몇 번? 8번이에요. 그러면 양성자가 8개에다가 전자가 8개지. 그러면 전자가 8개가 있는데 어떻게 채워지냐면 에너지 낮은 게 안정하잖아. 그치? 그래서 안정한 데부터 차곡차곡 채워지는데 첫 번째 껍질에 S5비탈의 에너지가 제일 낮아. 근데 2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에너지 낮은 게 누구야? 두 번째 껍질에 S5비탈이거든. 이렇게 가니까 여기에 또 2개가 존재해요. 그 다음에 여기로 가야 되죠. 그러면 세 번째 껍질에 P5비탈의 최대
px, py, pz 6개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까지 하면 4개 들어갔잖아. 그치? 여기 4개 들어가. 그래서 얘는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 이게 왜 3p로 갔어? 두 번째 껍질에 p, 응?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2개, 4개에서 6개가 들어가는 거야. 2개. 응? 응? 그렇게 되는데, 요 껍질 안에서도 SO비탈, PO비탈에서 돌아다니는 게 좀 다르다. 지금까지는 옥텟 규칙이라고 해서 288 그렇게 돌아다녔잖아. 그지? 맞아요? 응. 근데 그것도 다르다. 그래서 오늘은 대충만 들어두고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할 거예요. 됐어요? 그럼 여기 한 가지만 더 알아두면은 거기 보면은 이제 전밀도 그림하고 경계면 그림이라고 있어. 요거는 뭐냐면 여기다 쓸게. 그래서 이거 다음 시간에 다시 적어줄 거야. 귀찮아서. 근데 F는 몇 개 들어가요? F는 그러니까 오비탈이 한 가지, 두 가지, 아니 한 가지, 세 가지, 5가지, 7가지. 7가지니까 여기 2개씩 들어가면 14개 들어가요. 나중에 가르쳐줄 거예요. 그 다음에 전밀도 그림하고 경계면 그림이라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전자들이 존재를 해요. X축하고 Y축하고 Z축이 있다고 하자. Y도 있고 그렇죠. 실제 원자들은 입체잖아. 그치? 그래서 X, Y, Z 3개로 표시하면 입체가 표시가 되잖아. 그치? 입체인데 만약에 이게 SO비탈이라고 그러면 SO비탈 안에 전자가 두 놈이 돌아다니는데 두 놈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어디에 있을지 몰라요. 막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럼 선생님이 이거 점 찍어 놓은 거는 전자 개수야 아니면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이야? 확률이죠. 응? 오비탈 안에 전자가 이렇게 많이 돌아다닐 수 없지, 그치? 그래서 이 확률을 점으로 찍어 놓은 거를 정밀도 그림이라고 해요. 그러면 점이 많이 찍혀 있는 부분이 전자가 있을 확률이 어떻다? 높다라는 거겠지, 그치? 그러면 경계면 그림은 뭐냐면은 이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의 90%까지를 이렇게 선으로 그어가지고 경계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보고 싶게. 네? 알아보고 싶게. 그러면 요 경계면 바깥쪽에도 전자가 있을 확률은 있어요. 그치? 근데 거의 요 경계면 안쪽에 있을 확률이 90% 이상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비탈이라는 거 간단하게 중요한 것도 외워야 될 것들을 미리 적어줬는데 다음 시간에 S오비탈의 뭐 특징, P오비탈의 특징, 그 다음에 각 원소들이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주도록 할게요. 오늘은 맛보기로 이 정도만 알아두세요. 됐어요? 미쳤네, 진짜.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하고요. 없으면은 여기까지만. 근데 저거 선이 무슨 뜻인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